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드디어 윤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는 날이 될까요? 오늘 드디어 이제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날인데요. 아마 저녁쯤에 이제 이 결론이 나겠죠. 어, 제 메일에 이런 제보가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변 위협에 대한 것은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면서요. 이분이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긴급 2월 20일 윤 대통령 암살 암시 이런 이야기들. 대통령이 지금 바깥에 노출이 되는 날이죠. 오늘이. 그런데 너무나도 끼워 맞춘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분이 있어 채널을 공유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이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써 이걸 언급을 했었죠. DC 인사이더의 미국 정치 갤러리라든가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국내 야구 갤러리 등등에서 그리고 일간 베스트에서 등등했어요. 이걸 다 다뤘죠, 전부. 제일 빠른 곳은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유튜브가 제일 빠른 데가 아니에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제일 빠릅니다. 여기가 제일 먼저 뭔가 뉴스 되지 않는 것을 제일 먼저 터뜨립니다. 폭로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기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이제 열리고요. 그걸 유튜브가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유튜브가 조금 더 이렇게 가공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 하면은요, 2030이거든요. 10대, 20대, 30대들 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던 내용들이 지금 하나둘 이렇게 유튜브에서 빨리 포착해가지고 방송하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특히 우파 유튜브는 대부분 그래요, 제가 볼 때. 전부 이제 그런 그 경로를 이제 밟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어떤 또 대형 유튜브는 속보형으로 그냥 우리 일반 제도권 레거시 미디어가 쏟아내는 속보를 빨리 소화하는 그런 어떤 대형 채널도 하나 있죠. 자, 아무튼 요걸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자, 거기서 제일 먼저 대통령 암살설이 나돌았습니다. 이거 벌써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어느 한 사람의 유튜브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을 취할 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좌파, 우파, 중도, 보수 어쩌고 가리지 않습니다. 이 플랜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위협에 대해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암살 위험 플랜 D 그리고 김재규 재심 영웅 만들기 빌드업.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김재규 이 사건은 45년 전에 끝난 사건 이것을 재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김재규가 만일에 의인이나 영웅으로 다시 둔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되고 애국 우파 자유보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역사에서 악당 세력으로 낙인이 찍히겠죠. 이것도 엄청난 이슈인데 말이죠. 하필 또 이런 때 이게 또 터져가지고 김재규를 영웅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면은요.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이렇게 뭐 암살이라 칩시다. 뭐 그런 식으로 하게 했을 때 그 사람 또한 영웅이 되고 의인이 된다. 이런 의미를 지금 부여할 수도 있겠죠. 보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최근에 김재동의 행동이 수상하다라고 합니다. 주시해야 된다 그러네요. MBC 난수 방송처럼 지금 김재동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우리 애국 우파 자유 보수 국민들 나라 걱정하고 윤 대통령을 빨리 이제 구출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통으로 느끼는 심리 같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좀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헌재가 지금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3월 초에 지금 인용을 할 것으로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4대4로 기각이다. 헌재 내부 난리 났다. 뭐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4대4로 지금 부딪힌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근거는 약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외부 여론을 통해서 헌재 내부가 그야말로 4대4로 그냥 대가리 깨지게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대통령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 4명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어차피 4명은 버린 4명이죠. 뭐 그래서 뭐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지키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헌법대로만 해주면요. 대통령은 무조건 직무 복귀입니다. 기각이고 각하인데요.
최소한 2명 정도만 만들어내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최소 3명입니다. 3명이라야 5대3이 되거든요. 8인 체제에서는. 그래서 3명 내지 4명의 정말 깨인 헌법재판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힘은 법 논리와 함께 외곽의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달아오르고 있죠. 이것은 확실합니다. 자, 오늘 또 그리고 다른 어떤 제보자가 또 이런 걸 보내왔습니다. 요건 그건 아니고요. 요건 지기현이라고요. 오늘 이제 대통령 구속을 이렇게 계속할 것인지 이제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판사가 바로 이 지기현입니다. 이 지기현 판사 하면요, 이 사람 또 우리 법 연구회 아니냐? 우리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니냐? 법적 카르텔 속에 들어있는 빨간색 판사, 김일성 장생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나마도 대통령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판사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 내란죄 판사 지기현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유아인이죠. 유아인 배우죠. 유아인 이 마약 이제 투약 혐의로 인해 가지고 법정 구속시키는 인물이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을 다룬 그 재판에 있어서 무죄 판결한 사람입니다. 무죄. 죄가 없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절차가 재판부 배당으로 본격화됐죠. 윤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로 이 사람의 이력에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형사 합의 25부입니다. 부장판사 지기현. 서울 출신이고요.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공법학과 사법학과 중에요. 성적이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이 사법학과라고 간다 그러죠. 자,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했고요.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기현 판사, 공군 법무관을 병력으로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면서 재판 경력을 쌓았고요.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서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와 함께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매우 두텁다라고 합니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로 자리를 옮겨 굵직한 사건들을 지금 맡고 있죠.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죄가 없다를 선고한 바로 그 판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국보수자유 우파 진영에서 지기현 판사를 영웅시하는 그런 일부 움직임도 있었죠. 반면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재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배당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이 사람은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이죠. 이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재판 배당됐습니다. 최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었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라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큰일 났다. 김용현처럼 되면 윤 대통령 구속을 계속해서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죠.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보석 보전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이제 풀어줬죠. 인용했었죠.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지호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자,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판사인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귀인이 될 것인지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좌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좌파는 아니라서 약간의 다양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승부는 아직 끝난 거 아니고 가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 힘내라 대한민국 다른 어떤 분이 이런 어떤 포스터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거 이제 제 메일에 이런 게 왔던데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선포 힘내라 대한민국 2월 27일 전국 극장 대개봉입니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애국보수 자유 우파의 움직임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옛날하고 다르죠. 반드시 이런 노력으로 하늘이 아마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전 보수 진영이 뭉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아무튼요, 오른쪽에 법원 윤석열 첫 형사재판 구속 취소 신문 앞두고 보안 강화. 지금 경찰청 난리 났습니다. 경찰청 그 차장 직무 대리 이 인간이 말이죠.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헌법재판소와 뭐 등등 대통령 재판이 일어나는 법원 등을 완전 2중 3중으로 에워싸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차라든가 아니면 버스로 그냥 벽을 치겠다 그러면서 많은 가용 인력 총동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법원 윤석열 형사재판 앞두고 차량 출입 통제하면서 그 주변에 벌써 찰나지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죠. 누구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놓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애국 시민들은 자유 우파 보수 시민들은 대통령을 반드시 직무 복귀시키겠다라는 일념하에 지금 거의 총결집 상황이죠. 지지율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총결집입니다. 광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열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을 받아 먹어야 될 국민의힘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치명적이고 그리고 조중동 같은 이런 유력 언론들이 거기에 지금 힘을 완전히 보태주지 않고 반대로 엇박자 내고 있는 것이 사실 이게 조금 불안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 위에 국민이 있고요. 그 국민적 여망을 이제 등에 업고 헌재를 그리고 또 재판부를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도요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대세에 따를 것으로 이제 한번 희망을 해보고요. 자, 오늘 드디어 대통령이 풀려난다, 구속 석방된다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하루를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들은 지금 3월 4일 아니면 3월 11일로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4일이면요 화요일이거든요. 왜 3월 3일이 아니냐? 3월 3일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3월 1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날 공휴일인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게 대체 공휴일이 3월 3일이고요. 월요일. 그래서 3월 4일 날 선고한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이야기가. 그리고 3월 11일은 일주일 늦춘 거죠. 그래서 3월 4일 아니면 3월 11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통령을 구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3.1절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에서 뭔가 슈퍼 빅 어떤 그런 뭐 조치랄까 지원이 나오면 대박이겠죠.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큰 거 온다. 이런 어떤 희망과 믿음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요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